36조 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조 제3조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한 자. 그러면 3조 1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1항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반한 자, 다시 말해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록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처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 혹은 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때 이거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1의 2 제3조의 제2항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한 자. 그러면 제3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 세 가지가 식약처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을 때,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 이러한 거는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주 중대한 거죠. 또 하나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등록,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 등록과 신고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는 1의 3, 제3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자, 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 이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하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맞춤형 화장품 조제사 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입니다. 2조 제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그러면 제4조 1항을 살펴보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라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품목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3천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책임 판매업, 이거는 등록이랬죠. 이건 등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은 신고죠. 네, 신고.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그죠? 예, 기능성 화장품, 로 인정을 받아서 판매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보고서가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의 2, 제14조의 2,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그 다음으로는 2의 3은 제14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3조입니다. 제15조를 위반한 자. 그러면 15조를 한번 볼까요? 영업의 금지입니다. 15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판매,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를 포함하는 이러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하여서는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죠. 여기에 각 호에 해당 사항을 보면 1호는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2조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3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4. 이물질 혼합되었거나 부착된 것. 5.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6. 코뿔소의 뿔 또는 호랑이의 뼈,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 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위조 변조한 화장품. 그래서 제15조는 당연히 그 상식적인 거,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미생물이 이렇게 부패되었거나 보건 위생상 위에 뭐 저기 한 거,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위조 변조, 뭐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조의 이 항을 살펴보면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 금지 사항입니다. 1항을 살펴보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동물 실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5조 내용을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1. 제8조 제2항의 보존자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2. 동물대체 시험법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경우. 동물대체 시험법이 없어서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뜻이죠.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한 경우. 4. 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로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동물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이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4, 16조,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제16조를 살펴보면 판매 등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 유통하여 판매한 화장품입니다. 1의 2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1의 3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것. 이때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 화장품 포장을 훼손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항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